카스가 5월 14일에 바닥권에서 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100% 이상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치 테마주로 이 5월 14일 이후로는 거의 이재명 테마 대장주격으로 후발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5월 14일 상한가 간 날은 제가 다른 거 매매하느라고 못 받고 다음 날부터 매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부 스윙으로도 가져가고 있고 계속 단타를 치고 있는데요. 어제 금요일에도 이렇게 카스를 시가 눌림에서 분할 매수를 하고 분할 청산, 다시 또 눌림에서 분할 매수하고 분할 청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인스타그램이니까 좀 많이 오셔서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카스가 지금 파동이 이렇게 상승, 이렇게 또 상승. 우리가 일반적인 상승 N자라고 하면 상승, 조정, 상승이 이게 일반적인 이제 N자 패턴의 상승 N자 패턴인데요. 이 상승 N자, 이 조정 파동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더 강한 상승 N자, 이렇게 나타나는 더 강한 상승 N자인데 저점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면 매물을 소화하면서도 가격이 눌리지 않고 오히려 살짝 올라가면서 더 올라가는,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물을 소화하고 그 다음 매물이 소화되면 더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드문 일반적인 상승 N자보다 드문 패턴인데 정말 매수세가 강할 때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그렇게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닥권에서 이렇게 단기간만 보더라도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이평 수렴이 됐죠. 122평부터 60, 20, 15, 50, 20, 60, 120까지 완벽하게 이평 수렴이 되고 바닥권, 이평 수렴, 박스 돌파 상한가, 가장 제가 좋아하는 상한가입니다. 바닥권 첫 상한가인데 수렴이 되면서 에너지를 모으고 박스를 돌파하는 상한가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항상 차트를 볼 때는 상위 차트를 보셔야 돼요. 상위 차트는 뭐냐? 내가 지금 일봉을 보고 있다면 일봉의 상위는 주봉이 되는 거고요. 주봉의 상위는 월봉, 월봉의 상위는 연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HTS 증권사가 일주, 월, 연, 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HTS는 참고로 한국투자증권 HTS입니다. 평소에 키움으로 보여드리는데 현재 키움증권 HTS 점검 중이라서 키움증권 접속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연봉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카스의 연봉을 보시면 무려 20년 박스를 형성하다가 20년 박스를 돌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역시 2002년부터 2001년 하반기부터 2021년 지금 5월 달에 박스 돌파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엄청난 이런 박스가 만들어졌고 그 박스를 돌파한 거죠. 과거 유튜브 영상에도 보면 나와 있겠지만 박스 돌파 시 기본 목표치는 이 박스의 높이입니다. 최소 목표치라고 하죠. 지금 최소 목표치를 채웠고요. 그리고 박스 길이가 길게 나타나서 수렴이 되면 박스의 3배만큼이 평균적으로 가더라. 강하게 돌파한 경우요. 이때 반드시 이제 거래량이 터져줘야 되고 과거에 없던 거래량이면 그만큼 신뢰도가 높은데 과거에 없던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최소 목표치 박스 높이만큼 이미 올라갔습니다. 이거 지나간 차트로 얘기하냐고 또 불만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법 교육이고요. 리딩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지나간 차트이고 우리 아카데미 실습반에서는 이미 5월 14일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 주 주말 일요일에 실습반에서 카스가 20년 박스 돌파고 새로운 이재명 테마의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연봉을 봤을 때 연봉과 월봉을 봤을 때 이 박스 높이가 기본 목표고 이재명 테마로 계속 연동이 돼서 큰 문제가 없으면 저 상단 3배짜리까지 박스의 3배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미 첫 상한가 나온 그 주말에 하고 그 뒤로 계속 강조를 실습반에서 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건설이 5월 7일에 상한가가 나왔고요. 그 뒤로 이렇게 눌렸다가 또 장대양봉 급등, 눌렸다가 장대양봉 급등이 나왔는데 얘는 분봉 파동이 좀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한데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상한가를 가고 횡보 형태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고점을 경신했다가 폭락을 시키고 다음날 급등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파동을 만든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단기 박스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는데 이걸 깼다가 들어올리고 박스 상단을 돌파하는 척하더니 다시 또 눌렸다가 다시 또 올리고 좀 지저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계속 봐야 하는 이유로는 바로 월봉과 연봉에 있습니다. 월봉을 보시면 얘는 약 10년 박스를 돌파를 했고요. 거래량을 보시면 압도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부선 지하와 모멘텀으로 상한가를 가기 시작해서 급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경부선뿐만 아니라 서울 강변북로라던가 인천, 서울 서울 외곽 고속도로인가요? 그쪽에도 아무튼 지하와 모멘텀이 있고요. 내년 대선인데 대선 후보들의 대선 정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죠. 과거에 신공항이라던가 뭐 지하터널 이런 거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하는데 특수건설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10년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요 박스 높이만큼이 기본 목표치가 되는데 일단 여기가 여러 번 저항을 받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박스 높이야 이 저항 받은 자리 여기까지 열려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반드시 가는 건 아니죠. 주식의 100%는 없습니다. 열려 있다 이런 수준이고 거래량이 지금 과거 급등했을 때보다 더 많은 거래량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봉과 월봉을 보면 아까 더 이제 카스가 확실한데 매물이 없는 거죠. 이 새로운 이재명 테마주로 상한가를 가고 계속 급등이 이어지는데 이재명 테마주 중에서 계속 급등이 이어지는 것도 있고 반짝 상승하고 빠지는 것도 있는데요. 그 차이 중에 가장 큰 것은 테마주는 펀더멘탈이 없는데 이슈로 가는 거죠. 재료로 가는 건데 앞에 매물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근데 이제 월봉이나 연봉을 보면 단기간 매물뿐만 아니라 중장기간 이런 매물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거죠. 분명히 5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5년 전, 2016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일봉 차트로 만약에 본다면 5년 전 차트면 5년 전의 고점이 굉장히 먼 기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월봉이나 연봉으로 보면 5년 전, 10년 전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이 앞에 이렇게 5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산이 크게 있으면 특히 거래가 이렇게 터지면서 산이 있으면 그거는 분명히 매물대로 작용을 합니다. 저항으로 작용을 해서 이렇게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결국 테마주는 물론이고 대형주 펀더멘탈로 움직이는 주식들마저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가장 중요하고 매물이 많으냐 적으냐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주가를 움직이는 요인이 되는 거고요. 그 일봉만 봐서는 그 장기간에 형성된 매물 또는 저항, 심리적인 저항까지 작용하는 그런 자리를 연봉과 월봉을 보면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고 특히 좁은 폭에서 장기간 형성된 박스를 돌파할수록 그때 거래량이 터질수록 그 이후에 시세가 단발성이 아닌 추세적인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훨씬 더 좋은 주식 투자 결과를 얻으실 겁니다. 자, 정리해드리면 이슈가 더 이어질 만한 이슈인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이슈가 단발성 이슈이고 또는 소멸돼 버린 이슈면은 주가가 쉽게 올라갈 수가 없겠죠. 올라가더라도 나중에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슈가 계속 살아있는 이슈인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일봉뿐만 아니라 주봉, 월봉, 연봉, 특히 잘 안 보는 연봉이나 월봉을 장기로 보시면서 앞에 이런 산, 저항, 또 거래량 산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시는 게 좋다. 장기간에 형성된 박스를 대량 거래로 돌파 시 최소 목표치는 박스 높이가 되고 장기간에 형성될수록
강하게 돌파하면 그 3배까지도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삼성 SDI 작년 3월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급락이 나오기 전에 이 1월, 2월 요 구간에서 대형주, 1등주, 대장주로 꼽아드렸었고 3월 급락 이후에 반등하는 파동을 보면서 요 반등과 요 반등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대장으로 꼽아드렸는데 결국 삼성 SDI가 배터리 3사 뿐만 아니라 많은 대형주 중에서 요 구간에서 거의 최고급 선도주가 됐었는데요. 그때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월봉과 연봉입니다. 월봉을 보시면요. 삼성 SDI처럼 월봉 중에 이렇게 10년 이상 이렇게 큰 박스를 만들고 이 박스를 돌파하고 여기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었죠. 이걸 돌파하면서 그리고 나서 큰 시세가 나온 거거든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초장기 거의 뭐 여기도 20년 가까이 되는데 이런 장기 박스권을 돌파하고 그 위에서 또 박스를 만들고 그걸 다시 강하게 돌파하면 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종목의 이슈, 재료, 펀더멘탈을 체크하고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목요일에 키움증권 실전투자대회 1위 상패를 받고 유튜브와 인스타 등에 사진을 올렸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긍정의 기운 덕분에 제 매매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덕분에 이번 달도 꽤 큰 수익이 났습니다. 나중에 또 이벤트로 감사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하미님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